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소개드리는 물건 외에 다른 법원 경매 물건이나 원피도 공매 물건 상담 가능합니다. 관심 가는 물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더샵 파크리치 아파트 경매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월 20일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 기준 2건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더샵 파크리치는 중대형 평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도 보니까 49평, 57평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49평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굉장히 층수도 좋고 뭐 조망도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또 그렇다고 감정이 과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요즘은 왜 한 번 유찰되면 30%씩 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 8억 4백에서 2번 유찰되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 49%, 3억 9,396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4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라서 이 물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한 건 있는 것은 102동의 1층이고 57평형입니다. 7억 6,400에서 한 번 유찰돼서 5억 3,480만원입니다. 자, 2번 유찰된 더샵 파크리치 105동 23층 49평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부산 동부지원의 2024 타경의 105152입니다. 105152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샵 파크리치 아파트 경매건에 대해서 단지 안내 간단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용 승인은 2007년 9월입니다. 2007년 9월이고요. 총 8개 동에 862세대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1.96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했습니다. 제일 작은 평형이 34평형이고 66평형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이 물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 위치라도 좀 알아야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부산 3호선 망미역입니다. 망미역이고 망미역 8번 출구 나오면 바로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서측으로 보면은 병무청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병무청과의 사이에 이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는 원래 학교 부지였다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요즘은 여기가 모델하우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동인데요.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됩니다. 경매 물건은 105동입니다. 105동이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의 호실은 경매 물건 요 호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서와 남동, 그래서 타워형 구조다, 그죠? 남동, 남서를 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공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지금 현재로는 조망은 참 좋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여기 이 호실 아닙니까? 이쪽에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쪽까지 확 튀었다, 그죠? 지금 현재, 그죠? 굉장히 이제 조망이 좋은 물건인데 나중에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들어온다면은 영구적으로 여기가, 그죠?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주상복합 고층이 올라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무역 앞에 여기가 그저 망미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안에서 여기 아파트들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망미역에서 이 망미동은 이게 동측으로 가면 금방입니다. 수영역 지나서, 그죠? 수영역 가면 갈아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조금만 가면 여기가 센텀시티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린시티. 그리고는 서측으로 가면 연산동 동네 쪽으로 저기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니까 뭐 코스트코도 있고 살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는 받고요. 입지 받고 그러면은 한번 권리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입니다. 21년 10월 22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8억 8,700만원, 8억 8,7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매수가가. 자, 그리고 22년 5월 18일에 SBI저축은행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4억 6,440만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들이 있고 압류도 있고 가압류 쭉 있고 그렇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지금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22년 5월 18일 근저당, 자, 여기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22년 5월 18일 근저당,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여기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주하고 전입되어 있는 사람하고 동일인은 아니고요. 성만 같아요. 성이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입 날짜가 22년 2월 3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2년 5월이고요. 이 사람은 2월입니다. 3개월이 빠르죠? 3개월이건 3일이건 간에 빠른 건 빠른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나중에 돼서 내 보증금은 3억이다, 4억이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매수인이 내줘야 하는 겁니다.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권리 신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성이 같은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가족관계 아닌가? 가족관계고,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유자 보니까 제가 등기부 열어보니까 서울에 거주를 하더라고요. 뭐 소유주하고 뭐 형님인지 아버님인지 알 수 없으나 여튼 가족관계라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짐작일 뿐이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근저당권자 SBI저축은행 쪽으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소유자가 아닌, 그러니까 소유자 세대가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다. 소유자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소유자 형이라는데, 아버지라는데, 아니면 우연히 성이 같은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있다, 전입돼 있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가 되죠. 대출 안 됩니다. 우리가 선순위 아니면, 우리가 1번 아니면 대출 안 해줍니다.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두 번째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 무상으로 살아요. 내가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확약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무상 거주하고 있다 라는 확약서를 그죠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쓰고 그리고 대출이 나간다든지. 또는 세 번째 뭐겠어요? 임차인 맞아요. 근데 보증금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5천만 원에 월세 얼마예요?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이 1억이에요, 2억이에요. 근데 이 물건의 가치를 보니까 얼마만큼까지는 대출이 될 것 같아. 대출 한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보증금만큼 공제하고 대출이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한 파악은 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문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은 이 물건은 아무리 반값으로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여기가 49평형입니다.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구조를 보니까 침실,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이 아까 남서양, 공터 쪽으로 그죠? 남서양이고 작은 방들은 아마 단지 내 조망 남동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당 세대가 말입니다. 해당 세대가 총 204세대인데 매물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매도가는 6억 8천에서 8억 6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근저당권자 쪽으로 전화해서 무조건 물어본다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령껏 잘 확인해 봐서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래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평형입니다. 57평형. 백이동의 1층 물건입니다. 백이동 1층 물건. 사건 번호는 자, 2024 타경의 106322 됩니다. 106322입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호실 확인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백이동의 1층. 그래서 35, 45 이렇게 있나 봅니다.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아까 101, 2, 3동이 그죠? 앞동이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1호, 2호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요 라인인가 봅니다. 그죠? 요 라인인가 봐요.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평형 말입니다.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57평형. 자, 요것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침실, 거실, 작은 방들. 아까 거랑 구조가 비슷하다, 그죠?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지도로 돌아간다면은,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안방과 거실이 이렇게 남동향,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예요? 작은 방들은 북동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러고 등기부 한번 봅시다. 별 문제가 없는지. 자, 등기부 보니까 2015년 9월 11일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당시 거래가액이 4억 6,500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니까 10년 전이니까 그죠? 자, 이때 집 사면서 뭐서 담보대출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되고요. 그 뒤에 쭉 근저당 가압류가 굉장히 많죠. 자, 전부 다 이거 낙찰되고 나면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 촉탁하면서 말소 신청하면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물건은 뭐냐면은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시세 파악하고 그리고 관리비 밀려있나 얼마나 밀려있나 확인하고 그 미납관리비하고 그리고 명도비 그죠? 이사 합의금 어느 정도 그죠? 예산에 넣으시고 그리고 입찰가를 정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112세대가 있는데 매매는 4건이 있다고 합니다. 매매 4건이 있고 7억 9천에서 9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7억 9천 매물 같은 경우는 저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 1층이니까 실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구 망미동 더샵 파크리치 경매권 2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7평 1층 물건은 권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오동 23층 49평이 지금 2번 유찰됐는데 지금 그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성씨는 같습니다. 근데 성씨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인 건 또 아닌 것이고 또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죠? 진정한 그저 제대로 된 임대차가 있다면은 그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인지 무상거주 임차인인지 그리고 무상거주 확약서를 그러니까는 근저당권자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